안녕하세요. 글로벌 미생의 세연. 수민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크리스인데요. 저번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아직 저번 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도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줄 수 있어? 안녕하세요. 한국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석사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러 가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그래서 저번에는 약간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크리스가 저희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번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우리한테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의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물어볼 것들이 좀 있어? 미국을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좀 아무래도 처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입국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미국 이제 학교가 있는 이제 도시로 오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정확히 어떤 것들을 먼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 어떤 것부터 먼저 하면 될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핸드폰을 개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은행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지역마다 조금 편리하고 유명하고 주로 쓰는 핸드폰 통신사와 은행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에서에 맞게 그런 식으로 개통을 하면 되고 보험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는 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튜던트 보험 프로그램을 등록을 했었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헬스 인슈런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 주는 것도 많이 참고를 하면 좋긴 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사실 이 모든 뭐 통신사 개통, 보험 등록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동의하지만 사실 이거를 미국 가기 전에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랑 연계된 보험이 있을 거야. 학교가 지원을 해 주든 돈을 내야 되든. 보통 이 보험이 생각보다 주변에 알아보면은 이게 그룹 디스카운트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나쁘지 않고 학생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커버리는 될 수 있게 학교가 고려를 해서 주는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웬만하면 최소한 학교 보험을 드는 걸 추천하고, 특히 학교가 선정한 보험일수록 그 지역의 응급실이나 큰 병원 이런 거에 커버리지가 있어서 뭐 우리가 당연히 크게 아픈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뭐 교통사고와 사소한 교통사고나 운동하다가 척추가 삐끗할 수도 있고 뭐 맹장 이런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타지에서 혼자 일이 생기면 정말 정말 무서운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보험은 쪼끔 무리해서라도 든든하게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핸드폰 개통이랑 은행도 세연이가 되게 잘 설명해 줬는데 미리 한국에서 좀 그 지역의 커버리지 잘 된 통신사를 알아보면 좋고, 베라이즌이랑 AT&T, T-모바일 이게 세 개가 좀 메이저로 유명한 회사라 그거 먼저 알아보는 것도 괜찮고, 나는 개인적으로 민트 모바일하고 T-모바일에 좀 딸려 있는 저렴한 어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에 좀 편리한 은행이 가장 1 순위고, 만약에 막 지역이 뉴욕이다 이래서 은행이 엄청 많다 이런 경우 체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걸 쪼금 추천하는 게, 체이스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크레딧 카드 라인업이 다양하고 좋은 편이거든. 그래서 유학생이 크레딧을 쌓아서 크레딧 카드 좋은 걸 오픈하고 싶을 때 체이스 크레딧 카드는 체이스랑 거래 기록이 있으면 쪼끔 이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체이스랑 거래 기록 한 3-4 년을 쌓은 다음에 크레딧 스코어 없이 첫 카드를 체이스로 연 케이스거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막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체이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라고 추천하고 싶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와이파이가 우린 되게 중요하잖아,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가기 전에 뭐 통신사랑 같이 알아봐서 그 패키지로 해도 되고, 어떤 와이파이를 쓸지 지역별로 잘 터지는 와이파이를 미리 검색을 해서 도착하는 날 한 48 시간 안에 미리 뭐 어포인트먼트를 잡아 놓는 걸 난 추천해. 나도 진짜 인터넷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와이파이를 미리 진짜 설치를 예약해 두는 거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내 학교가 이제 개강일이 8월 19일쯤 되는데 미국에 도착하는 게 아마 8월 초, 뭐 8월 6일, 8월 7일쯤 될 것 같거든. 그때쯤 도착해가지고 진짜 이것들을 다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들일까? 사실 나는 학부 유학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루 전에 한국에서 도착했는데
내가 워낙에 로컬이고 핸드폰 번호도 이미 있고 해서인지 정말 아무 문제 없었고, 한 준비가 가서 뭐 은행 점검하고 쪼리가 없어서 쪼리산 정도?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기 나름이고,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시차 적응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시차 적응이 좀 힘들면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회복과 생활 그냥 리듬 설계하는 데 좀 쓸 수도 있거든. 그걸 고려해서도 한 2 주에서 열흘에서 2주 정도 전에 가는 거는 충분할 것 같고, 더 짧게 가는 경우는 본인이 시차 적응을 얼마나 잘하고 미국의 생활권에 대해 얼마나 지식이 있고 인프라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 일단 나도 진짜 충분하다는 건 사실 동의하고 이 모든 일들이 미리만 준비하면 정말 빨리 끝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너무 사실 임박하게 가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그리고 시차 적응도 나는 이제 일정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일정이 있어야 시차 적응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찍 가면은 장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그 지역을 조금 둘러보고 여유롭게 좀 동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 이제 너도 아마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은 진짜 너무 바빠서 뭐 동네를 알아보거나 잠깐 여행을 가거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럴 시간이 많이 없을 텐데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조금 인맥도 쌓고 사람들과 친분도 쌓고 우리 동네에 뭐가 있나 좀 여유롭게 탐구하고 탐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되는 일인가 보구나. 그러면은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에서 바로 그냥 처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내가 이제 잠깐 자취를 혼자 한국에서 해봤는데 이제 혼자 하면서 느낀 게 다른 집안인들은 다 괜찮은데 근데 요리를 해먹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느낌상 미국에 가서도 아, 이거 내가 혼자 해먹지 않고 약간 시켜먹는 일들이 종종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달 음식을 조금 뭐 자주 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었거든. 일단 한국만큼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되게 비싸고 사실 그리고 그렇게 막 편리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배달을 많이 시키는 거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고 오히려 미국은 좀 이렇게 간단한 샌드위치 가게나 샐러드 가게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종류의 빠른 이런 빠르게 나오는 음식점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런 데서 좀 사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주말에 좀 많이 만들어 놓는다든지 에어프라이어나 인스턴트팝 같은 걸 사면 훨씬 더 편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그렇지만 약간 이미 손질된 재료들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시간과 어떤 음식의 건강을 조금 밸런스하고 싶다 하면 미리 잘라진 채소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되게 뭐 회동해서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기는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나는 배달은 조금 비추다. 나도 세연이 의견에 동의하고, 혹시 미국의 배달 음식 물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전직, 현직 배달 음식 러버로서 공유를 하자면, 배달비에 포함되는 뭐, 팁이나 배달비, 서비스 피 이런 거 이것저것을 합치면은 한 10불 정도 되는 것 같아. 배달 한번 시킬 때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뭐 마라샹궈 이런 거를 대용량으로 시켜서 잘 소분해서 이렇게 조금씩 데워 먹으면은 뭐 배달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매끼 시켜 먹는 건 사실 직장인 월급으로 좀 배달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혹시 시켜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나도 전기밥솥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 완전 추천하고, 난 전기밥솥으로 많이 해보는데 그냥 야채, 특히 뿌리 채소나 토마토 이런 거에 그 간장 조금 베이스 해서 쌀 넣고 버튼만 누르면은 한 50분 뒤에 밥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볶음밥보다 좀 더 건강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기밥솥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걸 추천하고, 밀프렙 서비스도 있긴 한데 요리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경우,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우기만 해도 되는 경우는 한 끼에 한 8불에서 12불 정도 되더라고, 캘리포니아 기준. 그래서 솔직히 학생들이 할 만한 뭐 가성비 있는 버짓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아무래도 한국의 배달이 편리하다 보니까 요즘 쿠팡이츠 배달비가 다 무료거든. 그래가지고 막더 자주 시켜 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배달은 다 팁이며 뭐
VAT면 다 그런 게 붙겠네. 직장인도 부담스러우면은 학생은 진짜 못 먹겠다. 이제 미국이 이제 사람들이 차 없으면은 못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가는 곳이 되게 도시거든. 그래가지고 도시 상당히 중심부 쪽인데 그래도 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운전면허를 내가 지금 한국 운전면허만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가서도 똑같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새로 운전면허를 따야 될까? 일단 이거는 조금 주마다 많이 달라. 주마다 많이 달라서 그 법도 좀 다르거든. 그래서 그건 다시 얘기하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잘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것도 진짜 지역 바이 지역인데, 뉴욕 같은 경우는 전혀 차가 필요 없고, 차가 있는 게 오히려 파킹 피가 더 많이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따고 운전 연습하다가 뉴욕으로 확정되는 순간 막 다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 근데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사는데도 차 없이 사는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 개인의 성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차가 사실 편리한 점도 너무 많고 정말 삶 퀄리티를 달라지게 하는 것도 맞긴 한데 보험이고 뭐 또 사고 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파킹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부가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긴 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미국 간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 나도 동의하고 조금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 좀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를 드리자면은 일단 거기 숙소가 정해지면은 평소 생활 반경에 뭐 예를 뭐 H마트를 일주일에 몇 번 갈 건지 음식점을 일주일에 몇 번 갈 거고 학교까지 뭐 몇 하루에 뭐 매일매일 출퇴근을 할 건지 이런 거 생활 동선을 고려해서 얼마나 이동해야 되는지를 먼저 픽스한 다음에 그걸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대중교통 갈 수 있는지를 꼭 구글에 검색할 때 시간 필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면은 한 15분을 아낄 수 있지만 그 버스가 30분에 한 번 와. 그래서 버스 시간을 맞추니 그냥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 그 시간을 봐서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너의 평소 생활 습관을 받쳐줄 수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하고 자전거도 포함해야겠지 여기서. 두 번째로 이 생활 반경과 너가 여행 같은 거 가고 싶으잖아 주말에 데이 트립이나 하다못해 근처 뭐 1시간 거리 아울렛 아니면 1시간 거리에 한인 도심지가 있는 경우 그런데 가고 싶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게 만약에 차 유지비, 그 registration, 보험, 처음에 파이낸싱 했을 때 interest, monthly payment, 가스나 전기차 비용 그거를 계산했을 때 월 뜻하면은 이제 차가 있는 게 확실히 자유도가 있긴 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뉴욕 예를 들었는데 뉴욕도 뉴욕 시티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뉴저지나 브루클린이나 롱아일랜드 시티 사는 거면은 지역에 따라 차 유지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런 경우는 보통 주말에 스키 타러 데이트립을 가거나 우두버리 같은 한두 시간 거리 아울렛에 쇼핑하러 가거나 이런 선택지가 생기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차가 있으면은 이점이 확실히 있긴 하니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가격을 확실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경험을 공유해주자면 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는데 운전면허가 없어. 근데 나의 나름 핑계는 내 생활 습관상 한 번에 15분 이상 이동을 잘 하지 않고 그걸 우버비로 되는 게 여기 물가로는 차 유지비보다 싸더라고. 보험이나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막 샌프란 자주 가거나 대중교통을 완전 싫어하면은 차가 있는 게 월드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의 좀 생활 반경을 스페시픽하게 그 지역에 좀 잘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뭐 택시 타면 얼마 걸리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차를 사면은 돈을 얼마 먼슬리 내야 되는지 이걸 비교해 보는 게 좋은 엑서사이즈일 것 같아.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미국에 꽤 일찍 가니까 운전면허 따고 싶다면은 그 기간에 충분히 속성으로 따는 걸 노려봐도 가능한 목표인 것 같아. 아직 이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내가 상당한 집돌이이긴 한데 뭐 가가지고 또 이제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는 일단 거기 가서 좀 살아보다가 사는지 안 사는지 올리비아 말대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럼 이제 이게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궁금했던 질문 중에 제일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그 내가 이제 가는 도시에서 현지인들도 있지만 이제 좀
한국 사람이랑 어떻게 연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거든. 이제 가서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에 나왔네. 일단, 뭐, 옵션은 다 열어두는 게 좋지만, 한국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많이들 교회에서 찾기는 해. 그래서 한인 교회가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는 편이고, 미국은. 한인 교회 안에서 커뮤니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만약에 신앙심이 없다, 나는 종교가 이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일부러 막 그것 때문에 갈 것은 전혀 아닌데, 그 학생회 한인들이 좀 뭉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학교에서. 한인 학생회가 되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벤트들 가는 거 난 되게 추천해. 나 같은 경우에는 NYU에서, 그러니까 그 대학원 학생회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추석이나 땡스기빙 때 행사를 열어서 그런 행사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자리 아니면 이렇게 앱을 통해 만나는 문화가 훨씬 더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인위적인 만남을 사실은 해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이 모든 것에 특히 교회에 대해 굉장히 동의하고 내 주변에 한국인과 한국인 사귀는 커플은 한 90%가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만났거나 교회에서 만났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그만큼 그 두 군데에서 만나는 게 제일 흔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어플로 만나는 게 그나마 좀 자의적으로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힌지 이런 앱이 제일 유명하고 보편적이긴 하지만 동양인은 커피 미츠 베이글이나 약간 좀 동양인이 만든 동양인 전용 데이팅 앱들도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어플이지만 좀 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 일단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질문들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 열심히 덕분에 열심히 답해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궁금증들이 해결이 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우리도 오늘 출연해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다시 한번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다, 진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크리스와의 짧은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글로벌 미생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